안녕하십니까. 보험자료 최덕사입니다. 7년 분급 수수료가 이제 감독 당국의 이제 그 감독 규정 개정 예고 발표만 남아 있고 거의 이제 작은 이슈들이 거의 다 해결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뭐 저희가 이제 아직 합의가 안 된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큰 이슈가 아니고 우리 설계사 관계되지 않는 것들은 이제 보도를 하는데 거의 뭐 다 마무리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와 관련돼서 이제 추가적인 이슈랄지 뭐 여러 가지 업계에 있어서 어떤 쟁점들을 저희가 궁금해하는 또 여기에 약간 저희가 보기에는 다른 시각과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근데 원래 시행은 7년 분급인데 7년 분급은 한참 위에 시행을 하고 그 전에 이제 4년 분급을 먼저 하잖아요. 근데 7년 분급 테이블만 발표를 하고 4년 분급은 안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이제 궁금해서 저희가 기사를 썼습니다. 근데 저희 최한희 국장이 그거는 7년 분급 체계를 기본으로 해서 여기에 준하는 할인율 여러 가지 가정치를 감안을 해서 이제 4년 분급 테이블을 발표를 할 거다. 근데 우리가 먼저 가정에서 발표한 거예요. 최소 이 정도 수준은 되지 않겠냐. 그게 금감 당국이 확정해 발표한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아마 그 정도 범위에 되지 않겠냐 이렇게 싶고 참고 삼아라고 발표한 내용이고 금감원이 이제 금융감독 감독 규정을 개정을 예고할 거랍니다. 그때 이 기본 체계를 발표하고 7년 분급을 바로 시행하기 힘드니 특례 규정을 두어서 4년 분급을 먼저 시행할 거다. 그때 4년 분급 테이블도 발표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궁금하시면 우리 기사를 보시면 됩니다. 자, 시책비 포함 여부가 왜 논란이냐? 물론 이제 자세히 알지 못하는 일부 저희 관계자들이 이제 하는 이야기예요. 이제 1차 년도에는 분명히 시책비가 이제 포함되어 있지만 2차 년도에는 이 언급이 없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될 거라고 보고 시책비로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냐? 예? 부족 부분을 보험사에 좀 덜 따라서 그걸 메꿔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제 대표님 관리자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발표 내용을 딱 보면 이 보험사 판매처에 지급하는 상품별 판매 수수료 총액을 용도별로 구분하고 상품 설계 시 계획된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판매 수수료 집행 체계 정관을 정비하겠대요. 판매 수수료 총액은 설계사의 보수와 그 외의 공통비, 부대 비용으로 구분되고 각 항목별로 사업비 계약 체결 등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도를 규정해서 당초 판매 수수료가 상품 설계 시 계획된 그 비용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 공통비는 모집 활동에 연관된 간접 비용, 대리점, 보험 대리점의 고정 운영비 등이 포함된다. 이야기는 이 지금 발표한 수수료 범위를 초과해서 시책비로 뭔가를 하겠다는 거를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이 범위를 수수료 총량을 초과하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시책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고 이걸로 일정 범위 내에서 줄어든 부분을 메꿔주겠다 하는 발상은 나이브한 거다. 안 된다. 그러니까 분급을 쭉 늘리고 수수료 총량제도 같이 실시를 했기 때문에 현재 수수료 들어오는 충격을 스스로 메꿀 수 있다, 메꿔 줄 것이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됐다. 이거 다 관리한다. 이거 생각 안 하고 당국이 할 리가 없겠죠. 그 하나만 하지 뭐. 비용만 더 들어가고 왜 이걸 했겠어요. 자, 초대형 제 중심으로 수수료 삭감 우려가 있다. 자, 이렇게 바뀌면 초대형제가 훨씬 이제 좋을 거다. 물론 이제 초대형제는 이제 자금도 있고 뭐 이걸 감내할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뭐 초대형제에 유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삭감 폭을 보면 초대형제가 더 불만이란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계약 체결 비용이 2,200%라는 게 일부 초대형제에서는 2,500, 600, 뭐 700 받는 제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들은 2,500, 2,600에서 딱 기준으로 분급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는데 2,200으로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4,500%가 줄여가지고 시작된다. 예? 그러면 1,000명, 2,000명 제의나 예를 들면 10,000명 제의나
어, 똑같은 테이블로 시작을 한다. 예? 그러니까 초대형제들이 더 불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 또한 이제 이 기준은 유지율 평균 유지율을 가지고 했는데 이거보다 더 낮은 예측 낮은 회사들은 현재 이 테이블보다 훨씬 삭감폭이 크겠죠. 어, 뭐 예를 들면 3년 차에 절벽 유지율이 나온다거나 뭐 5년 차에 이제 유지율이 팍 떨어진다거나 이런 데들은 이제 충격이 이제 훨씬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GA가 막판에 강력하게 이제 저항을 하니까 당국이 좀 물러서면서 협상에 이제 들어왔는데 그러면 한 달만 버티면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고 거기서 이제 그 전에 급하게 이걸 통과시키려고 했던 해결하려고 했던 어, 어, 당국이 불리하니 더 많은 걸 양보받을 수 있지 않겠냐 했는데 너무 싱겁게 집회 한 번 더 안 하고 한다고 이제 어, 블러핑만 하고 이게 다 끝났어요. 생각보다 뭐 한 것도 없이 당국도 쉽게 합의를 해준 것 같아. 근데 그 배경에는 일단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그다음에 이제 감독원장이 이미 임기가 끝났잖아요. 금융위원장도 바뀌고 그다음에 이제 새 정부 인사를 하려면 그래도 한 2달까지도 걸리나 봐요. 그리고 이게 뭐 엄청 큰 문제도 아니고 좀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미뤄지면 이제 유야무야 해가지고 아예 안 돼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국은 그 전에 얼른 해버리려고 했던 거고 그러면 지혜들이 요구하는 거를 어느 정도 들어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지혜는 그럼 왜 합의를 했냐? 예?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더 소비자 지향적이기 때문에 지혜가 소비자의 입장에 쓰는 게 아니고 어, 수수료 많은 데들을 소비자 상품을 골라서 지혜가 권유한다. 예? 반소비자적인 채널이고 불판이 많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악마가 돼 있기 때문에 어, 지혜이 꼭 편일 것 같냐는 불안감이 있었나 봐요. 자신이 없는 거지. 박혀가지고 박혔는데 더 세게 나와버리면 뭐 어떨까 막 이런 걱정도 일부는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작전에 말린 거죠. 엄청 세게 나오니까 이건 너무하고 요 정도로 해달라고 협상안을 제시를 했는데 그 협상안 플러스 거의 협상안 그 이상으로 이제 당국이 거꾸로 들어주니까 합의를 안 하기에는 명분이 없는 거지. 예. 그래서 당국의 협상 전략에 좀 말린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아직 제가 좀 약자고 업적 비중도 늘어났지만 그만한 어떤 의사 결정 능력이랄지 또 뭐 이런 힘이 없기 때문에 뭐 불가피한 상황일 거로 보여지고 그러나 이거는 실제 시행이 되면 충격은 엄청 많을 거라고 보여져요. 많을 거라 보여지고 그렇게 유리한 거기 때문에 당국하고 보험사가 이렇게 추진하는 거지 지혜에 좋은 일을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천천히 하기 때문에 이제 감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뜨거운 물에 점점 뜨거워지는 물에 이제 개구리가 삶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있다는 걱정이 좀 있습니다. 자, 보험 판매 전문회사 논란. 이건 보험 판매 전문회사 논란이 아니라 보험 판매회사 전문회사가 되면 이거하고 무관한 이제 룰을 적용을 받게 될 거다. 그래서 상관없다. 근데 그리고 이게 시행하려면 한참 걸린다. 4년 분까지 우리가 감내할 수 있고 2029년에 하는데 그 전에는 보험 판매 전문회사가 어쨌든 통과돼서 대부분의 큰 회사는 다 들어가면 자, 이 구조 안 받고 개별 협상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주장과 생각을 하는 이제 결과론적인 이야기인데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통과가 되면 이제 현재 법안 내용하고 지하 역할 법적 지위가 그게 가능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게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뜻인 거겠죠. 그래서 뭐 이거 별거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대표들과 지역계 관계자들이 있다 이런 겁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런 이슈가 또 있으면 저희가 한 번에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정리해드리고 현재 이야기한 것과 다른 내용들이 또 나온다거나 하면 또 한번 정리해드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